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지금 단원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어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어떻습니까? 보존해야 되겠죠? 또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오면 또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니까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국립수목원을 찾은 연우는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숲과 인근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이곳은 201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단다.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나라에 보니까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 포함해서. 자, 여기 보니까 이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보니까 어떤 지역에 사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활동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양성의 중요성, 다양성 보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생각 열기. 자, 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학생은 꿀벌이 사라지면 벌꿀을 못 먹어요. 아쉬워요. 뭐 이런 얘기도 한 학생이 있었는데 벌이 사라지면 각종 생물의 수분, 꽃가루 바지라고 그래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에게 식량 자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식물은 벌과 같은 곤충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벌은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자원을 주는데 바로 식량 같은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자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자원은 식량뿐만 아니라 옷감 재료라든지 뒤에 교과서 바로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목재라든지. 자,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제 그 패드에서 동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원에서는 패드라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내용에 보니까 많은 세 컷 이렇게, 그죠? 자, 나무로부터 주인공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써보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에 관해 토의해 보자 그랬는데 토의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분 정리한 걸로 대체했었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나무로부터 얻은 것은 식량이라든지 뭐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 식량, 또 뭘 얘기했습니까? 놀이기구, 또 그렇죠, 집, 휴식공간, 뭐 등등등을 제공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친구 생각 들어봤을 때 어떤 친구는 사랑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썼고요. 관심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량, 뭐 목재, 뭐 의약품 등등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다. 나무를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등등등등 자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된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첫 번째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내용 가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쳤죠. 우리가 식량, 목재, 의약품 등은 우리 생존이 필요한 자원, 생태계로부터, 이게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물로부터 얻어왔다. 또 뭐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게 바로 생체 모방 기술이다 라고 스님이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나 생활 모습을 보고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형 비행기 드론 같은 걸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는 우리가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었다. 벨크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답을 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변은 식량이다 나와요. 식량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뭐 옷감재료 누에고치에서 실크 비단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 주목나무에서 항암제를 얻었다. 이것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푸른 곰팡이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의약품을 얻어냈다. 항생제 원료를 얻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양한 생물은 인류의 삶에 풍요롭게 한다. 넉넉하게 한다. 중요한 자원이 되어 왔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생물 다양성은 자,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하다. 다양해야 생태계가 유지된다.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생물종이 다양해서 먹이사슬이 만약에 복잡하게 연결됐다. 이 복잡한 생태계가 바로 생물수가 안정되어 있다. 변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안정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죠. 자, 그러면 요 다양성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생물 다양성은 지구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는데 울창한 숲. 자, 여기 울창한 숲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잡한 종이 많다.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울창한 숲은 다양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한다. 이게 광합성을 하는 거다. 이런 식물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숲속의 작은 생물은 죽은 동식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생태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물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해. 그렇죠? 이들은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야. 맞죠? 귀중한 자산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할수록 생태가 잘 유지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로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생태계가 된다고 했을 때, 자, 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자, 개구리가 번성할 것이다. 뱀이 사라지면 매가 먹을 게 없어서 매도 죽을 것이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완성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유지되느냐, 생태계가 아니면 유지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건 단순한 거고 전체는 복잡한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숲은 동물의 생물에게 산소 공급한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공급하고 동물에게 서식처를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한다. 버섯, 곰팡이, 세균 등은 생물을 분해함으로써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 죽은 동물을 분해하는 거. 스님이 좀 기침이 좀 나네요. 그래도 분해해서 비옥한 토양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행하죠. 그렇죠?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 나왔습니다. 만약에 쥐가 사라진다. 그러면 여우는 어떠냐? 여우는 쥐도 먹고 토끼도 먹고 꿩을 먹었잖아요. 쥐가 사라져도 토끼와 꿩을 대체해서 먹음으로써 생존에 영향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으로 교과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었어요. 쥐가 사라져도 여우는 토끼나 꿩을 잡아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매는 토끼나 꿩, 뱀을 먹이로 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함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어떤 상태냐, 그래서 먹이사슬이 복잡하냐, 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생물 다양성은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영양품을 제공하는 자원 또는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자, 만약에 이제 70년대 한 예를 들었는데, 곡창지대 재배하던 벼가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들었다. 이에 과학자들이 야생배를 조사해서 이 질병의 강한 종류를 찾아내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질병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을 보존해야 된다. 그죠? 다양한 품종을 보존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단원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일단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아야 보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첫 시간 이렇게 중요성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2차 시로 만나요.